이명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각하는 꼼꼼하다. MB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했다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이 다스에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치자금화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그것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본인에 의하면 나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에서 관계된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모으던 그것들을 스톱을 시켜요. 대통령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현대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특검이 들어갔어요. 그 특검이 들어갔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검사들이 그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다스에까지 이게 쭉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그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고. 아, 그러면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 윤석열 지검장.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있죠. 국정농단 특검. 이 박영수 특검도 그 당시에 특검에 소속돼 있었고요.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현재 수사하는 주체인 거예요. 12년 동안 내공을 열심히 쌓았겠는데. 이를 갈았죠. 수사를 하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명박은 증거를 은폐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스가 만들어진 80년대가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다스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대부기공이 시작할 때부터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2006년도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자금을 다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명박이 한 짓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참고인으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소환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게 사건 관련자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부 확인차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전체 사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참고 진술인들이 누구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런 주의를 먼저 주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끼리 이렇게 짜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박히는 건데. 그리고 2006년부터 증거인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다스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리서치 회사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이명박은 리서치 회사 대표하고 형 이상은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계속 말맞추기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부터라고 쳐도 2006년까지 10년이에요. 네. 은폐하고 인멸할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반증이 저는 영법빌딩에서 나온 그 5년치 자료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어요. 네. 예, 큰 트윈빌딩. 원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거 건축 허가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줘요. 그게 서울에서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항상 보이는데 네, 정말 디자인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구림의 끝장이죠, 진짜. 그때 현대그룹의 그게 굉장히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옥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거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고요. 이제 김제로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좀 김제로 게이트는 아니고 이거 다시 이름 붙이면 이명박 게이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당시 수사 라인업이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에 수사팀이었어요. 일선 검사. 한동훈 3차장도 수사검사였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있죠. 이분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단계를 조절을 했고요.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MB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MB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러면 다수 전문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담당자가 의문의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부하였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12년 동안 이제 이 보충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친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말 맞추기를 하던 이때부터는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거를 뭐 거의 외워라. 이렇게 던져주면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말 맞추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입사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알았다. 누군가는 입사하고 이틀 만에 알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 사장이 누군지 이거를 굳이 직원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이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런 교육까지 시켰다는 것까지 밑에 이제 김백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라도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번 한 20여 시간 조사를 했죠. 네. 이때 검찰에서는 해도 너무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큼 이명박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지나치게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 이 모르쇠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MB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건의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이 질문하는 것 중에 혐의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인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사건들과 분리될 수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 정도는 다른 사건들하고 커넥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인정하더라도 뭐 핑계거리가 있을 줄 몰라도 나머지 뭐 뇌물이라든지 그 비자금이라든지 다스와 관련된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도미노처럼 싹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김윤옥에 대한 것만 윤옥이 너 먼저 들어가. 아니 지금 이명박한테는 뭐 이윤옥 뭐 이시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관련해서 오천 살인 사건 의혹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그 시절부터 대통령이던 그 시절까지 일어났던 의문사들이 만약에 이 뇌물건하고 다시 연결된다는 그 자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이명박은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그 공포의 수준이 우리가 추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마누라고 뭐가 없는 거지. 일단 무조건 부정하고 제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에이킨 건프 140억 원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짜로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명백한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실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이 에이킨 건프가 공짜로 변론을 해줬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이킨 건프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뇌물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심장인 거죠. 이게 공짜로 해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는 거 더하기 제일 중요한 다스 지키기가 있는 거예요. 다스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에이킨 캠프가 그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이야 그쪽이 뇌물죄로 걸리든 말든 상관없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박근혜가 해왔던 수많은 행적들 중에 박근혜가 주장하는 변론하는 내용들 보면 저것들도 분명히 저건 뇌물인데 저거
국정농단인데 그거를 떳떳하게 변론을 하거든요. 이랬다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도 이거 자체로만 봐도 뇌물인데 이거를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뻔뻔함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건 정말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냐. 사실 타고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에이킹건프 건도 그렇고 영포빌딩에서 나왔던 그 지하의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서 대통령실에서 작성된 문서는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서의 양식이나 기재사항 등으로 볼 때 명백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다. 왜냐하면 그 직인이랑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도 끝난 상황인데 이명박은 문서가 자기네 빌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조작된 문서다. 나와 상관없는 문서다. 그러면 자기가 상관없는 문서를 왜 자기 빌딩에다가 그렇게 숨겨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명박 관련된 주변 자료들을 쭉 그동안 학습을 해오다 보니까 이명박이 굉장히 범죄에 대해서 천재적이고 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철학자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민하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돈에 대해서만은 스마트하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의 이명박은 그거하고 무관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인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이미 정신은 이미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가 주장했던 그 이상주라는 그 삼성전자 전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한테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에이킹건프가 무료 변론을 해줬든 뭐 다른 데서 내 소유로 있던 이명박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명박이잖아요. 영포빌딩이. 그러면 그 영포빌딩에서 어떤 청와대 문서가 나왔든 그게 내 재직 시절에 작성된 문서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내 발언이 중요한 거지. 부끄러움이 없나? 그 부끄러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됐는데 거기에 부끄러움이 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판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재판 그 자체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연장시키는 전략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짤 시간이 필요한 거죠. MB한테는.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가슴이 사막처럼 말라버렸어요, 진짜. 그동안 수많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왔지만 이명박의 성공신화라고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범죄의 형태였다,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이명박은 현대그룹에서 직원 생활을 하다가 사장까지 갔죠. 사장 회장까지 갔나? 예,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의 자금을 갖고 그 하청업체를 차려서 그 자금을 갖고 시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한 성공한 흑수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명박이 지 실력으로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많죠. 그 당시 태진아가 현대사를 바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시 현대건설 사장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쫓겨난 그 당시 사장 자리에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그냥 운 좋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몽구하고 짬짬이가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후로 정몽구 회장하고 이명박하고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동생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의 건설 사업을 정주영 회장이 기획을 하고 그 기획안을 집행을 할 때 손발 역할을 해줬던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건설 사업이 돌아갈 때 정몽구와 이명박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죽고 난 이후에 현대차그룹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명박의 이해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 대표를 지내다가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과 뜻이 맞아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다스를 만드는 겁니다. 다스의 전신을. 그러면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 작업을 지시해서 87년에 큰형과 천안명의로 다스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밝혀진 사항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다스뿐 아니고 뭐 가평 별장, 옥천임야, 뭐 이천동 상가, 부천 공장 등등등이 다 차명이다. 친인척 명의를 빌린 MB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가도급 업체에 다스가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 조성했고 이명박이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 입진을 다지는 데 쓴 거예요.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비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필요할 때마다 언론인들에게 촌지를 사용한 거죠. 이 돈은 아까 언론에게 뿌립니다. 월 4천.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렸고요. 여론조사 등 선거 비용, 그 다음에 동료 국회의원에게도 또 뇌물을 줬어요. 어딘들 안 줬겠나. 그 다음에 이시영의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이런데 다 이 비자금을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아들이 조 단위의 매출을 나오는 기업의 전무인데 전세금을 부모가 아직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 얼마나 그 부모 사랑이 지극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MB가 대통령이 될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그 당시 수사 검사 등등이 이제 쪼여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 증거인멸을 지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 횡령 사건 격리 직원 그 건을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묻으라고 한 게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100년 만년 대통령 할 줄 알았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렇게 겁없이 했는지. 지금 그 영포빌딩에서 나왔다는 기록물들을 봐도요. 불법 사찰 문건이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사찰 대상에 4대강 반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전교조, 진보 교육감, 종교계, 공영방송, 연예계 인사, 인터넷 커뮤니티, 야권 자치단체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등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또 우리 방송에 많이들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때 당시 항상 처음부터 우리가 실명을 쓰지 않고 방송을 했던 이유. 아무도 모르는 주택가에 이렇게 녹음실을 만든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다 되게 무서웠던 시절을 다시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네. 오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가끔 푸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는 새벽에 녹음실에서 나오면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에 서성거릴 때. 왜냐하면 주택가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다. 아, 저는 그러면 그런 위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명박에 관계된 거는 사실 그동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안 듣는 분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명박 그러면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기업 임원 회장, 사장회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 그렇죠. 셀러리맨의 신화. 그리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양새까지. 이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시스템.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검찰은 이명박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인생의 목표는 하나. 자기의 차명 재산을 지키는데 온 몸을 다 바쳐서 발버둥을 쳤다. 라고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의 혐의가 2007년 검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명박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방치됐던 과거 수사에 대해서 만시지탄의 감정을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겠다. 라는 그 각오를 다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벌릴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측에서 그 출두를 거부하고요. 구인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네. 거기에 거부를 하고 안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히자마자 법원에서는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가 22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었던 것을 취소하겠다. 나도 안 해. 아, 나도 안 해. 삐졌어. 그러고서 나도 안 해. 그러면서 22일 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겠다고 법원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아마도 서류 심사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끝내고 공무원 퇴근 시간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이명박 구속 카운트다운 들어간 이 시점에 이명박이 실검에 오르면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클릭하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명박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힌 핵심 이유가 바로 조직적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인데요. 역할을 나눠서 허위 진술 연습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참 각하는 꼼꼼하다. MB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또 연습을 했다는 시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라고 해요. 그럼 이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고 위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평소에 계속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이명박이 다스에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치자금화해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그것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대선을 앞두고 그거를 본인에 의하면 나는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에서 관계된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모으던 그것들을 스톱을 시켜요. 대통령 나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대통령을 꿈꾸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시기에 현대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 특검이 들어갔어요. 그 특검이 들어갔었을 당시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그룹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검사들이 그 자료들을 파헤치면서 다스에까지 이게 쭉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2006년 그때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고요. 아, 그러면은 그 국밥 먹으면서 조사받았던 그때 이미 쫄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부터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증거인멸을 준비하고 시도를 했고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특검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지검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 윤석열 지검장.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박영수 특검 있죠. 국정농단 특검. 이 박영수 특검도 그 당시에 특검에 소속돼 있었고요. 윤석열 지검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 팀들이 현재 수사하는 주체인 거예요. 12년 동안 내공을 열심히 쌓았겠는데. 이를 갈았죠. 수사를 하다 중간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명박이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명박은 증거를 은폐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이렇게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다스가 만들어진 80년대가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밝혔어요. 그래서 다스라는 회사가 시작할 때부터 대부기공이 시작할 때부터의 수사팀이었어요. 일선 검사. 한동훈 3차장도 수사검사였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있죠. 이분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단계를 조절을 했고요. 이 핵심 인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서 그 MB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MB 전문가들이겠네요. 그러면 다스 전문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 게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담당자가 의문의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의문의 자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명박 부하였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니 12년 동안 이제 이 보충된 증거 자료들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친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들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말맞추기를 하던 이때부터는 다스의 주인은 김재정, 이상은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거를 뭐 거의 외워라. 이렇게 던져주면서 세뇌 교육까지 시키고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스 임직원들한테는 별도로 말맞추기 교육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임직원이 회사 대표하고 형 이상은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계속 말맞추기를 그때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부터라고 쳐도 2006년까지 10년이에요. 네. 은폐하고 인멸할 게 너무 많아. 다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 반증이 저는 영법빌딩에서 나온 그 5년치 자료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는 완벽하게 인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냐 하면 양재동에 가면 현대기아차 사옥이 있어요. 네. 예, 큰 트윈 빌딩이죠. 빌딩. 예. 원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에 똑같은 거 건축 허가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줘요. 그게 서울에서 톨게이트 들어올 때 항상 보이는데 네, 정말 예. 디자인 정말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구림의 끝장이죠, 진짜. 그때 현대그룹의 그게 굉장히 큰 사업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사옥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이 뒤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거지니까 본인이 그거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고요. 이제 김제로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좀 김제로 게이트는 아니고 이거 다시 이름 붙이면 이명박 게이트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그 당시 수사 라인업이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그 당시 이명박의 돈으로 시작을 했고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2006년도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다스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검이 들어가고 하면서 겁이 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꼬리 자르기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명박이 한 짓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참고인으로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한번 소환이 되면 제일 먼저 주의를 주는 게 사건 관련자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부 확인차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전체 사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 그래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자가 누구고 그리고 참고 진술인들이 누구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연락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난처해진다. 그런 주의를 먼저 주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관계인들끼리 이렇게 짜맞추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박히는 건데. 2006년부터 예. 증거인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96년 4월 총선에서도 다스 자금을 동원해서 이제 리서치 회사에 여론 조사를 의뢰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이명박은 리서치